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네리크 김도규입니다. 소포머의 김태익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제네리크와 소포머의 여름 주력 아이템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여름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제품들 하나하나씩 잘 활용만 해주셔도 뭐 사실 여름철 스타일링은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름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입기가 힘들잖아요. 더위도 많이 타고 그리고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반팔 반바지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저희는 조금 이렇게 컬러풀하고 액세서리나 가죽 위주로 포인트를 주는 편이에요. 맞아요. 뭔가 제품 하나하나에 뭔가에 좀 포인트를 담아서 저희가 이번 사실 여름 상품들 준비해 봤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컨텐츠가 되게 또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 매장에 이제 정말 최초로 실버 주얼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뭐 여름에 옷이라고 해봤자 굉장히 좀 가벼운 뭐 티셔츠나 셔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손목이나 이제 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의 약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또 이제 사드 본격적으로 또 수입을 하셨잖아요. 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브랜드인데 사실 제가 나바오 주얼리를 좀 많이 좋아하고 빈티지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 브랜드가 품질도 조금 안정적인 면이 있고 또 실버 주얼리 나바오로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고로스라는 브랜드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저희 소포모아랑 잘 맞는 브랜드를 제가 좀 찾다가 사드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인레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공예 기법 중에 하나인데 오닉스 스톤들을 정말 조그만한 조각을 디자인해서 그걸 이제 실버 스털링에 이렇게 박아내는 기술인데 그 디자인이랑 공예로 제품을 출시하는 브랜드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드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랑 아이템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입고를 못했어요. 아무래도 공법 자체가 조금 금액대가 높고 기술이 조금 많이 필요한 형태여서 이번에는 소개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인레이 디자인의 제품들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사드라는 브랜드를 바잉했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깊은 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브랜드의 대표도 최근에 저희 감사하게도 매장에 찾아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소싱하는 재료들이 그 국가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저런 터키성, 미국이 굉장히 그런 광활한 지역에서 정말 소수에게만 부여받는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하대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직접 채집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저희한테 하나씩 보여주는데 그 점도 되게 좀 재밌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입고된 게 조금 소량이긴 한데 그래도 링이랑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런 깃털 펜던트나 하이시 같은 목걸이류도 있고 팔찌도 입고됐어요. 저도 이렇게 이번에 개인 오더를 통해서 포인트를 주는 형태로 잘 쓰고 있는데요. 특히나 또 실버 주얼리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뭔가 음영 처리라든지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빈티지한 분위기를 굉장히 잘 담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이크 대표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되게 많잖아요. 뭐 반지, 팔찌, 목걸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가장 먼저 좀 구매를 하신다면 어떤 걸로 구매를 하고 싶으세요? 요거 두 개는 제가 이제 착용하려고 구매한 것도 있고요. 지금 반지 같은 경우에는 요건 아메리칸 모티프 링이라고 하는데 24K 도금으로 되어 있고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버 스털링 925로 제작되었고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제 이 독수리가 양쪽에 있는데 이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옥사이드 그러니까 산화 처리해가지고 또 포인트를 줬어요. 실버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탁해질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거 전용 천이 있는데 그걸로 닦아주시면 다시 밝기도 올라오고 조금 더 다시 새 상품처럼 보이게 돼요. 조금 빈티지한 걸 좋아하시면은 굳이 안 닦으셔도 되고 광택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천을 구비하셔서 닦아주셔도 됩니다.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목걸이와 반지 좀 이렇게 다양하게 또 스타일링을 했는데 평소 좀 어떤 방법으로 좀 즐겨 하는지. 여름에 사실 남자라면은 티셔츠나 반바지, 뭐 긴 바지를 착용해도 린넨 정도가 다여서 액세서리로 많이 포인트를 주는 편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니트 입었을 때는 이번에 지금 착용한 거는 피더 펜던트예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 그래도 우아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빈티지한 느낌도 공존하고 있어서 이렇게 착용했고 링 같은 경우에도 조금 광택감이 있는 걸로 착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포인트 주는 용도로 네, 네, 그래서 활용을 하신 거죠. 조금 심심할 수 있는 룩을 조금 더 리듬감 있게 보여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럴 때 저는 링이나 펜던트 착용하는 게 아무래도 좀 포인트 주기 편하더라고요. 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직까지는 브로치 상품들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나중에는 저희만의 또 별주 아이템으로 브로치를 또 한번 기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사드가 브로치 상품군이 없어요. 옛날에는 생산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따로 생산을 하지 않지만 제가 원하면 이제 소포머 별주로 내년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말씀하신 브로치 말고도 링이나 펜던트도 조금 더 소포머 별주로 여기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드라는 브랜드가 이제 일본에 컨택을 해서 이제 저희가 취급하게 된 브랜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작도 혹시 일본에서 이루어지나요? 사실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 브랜드이긴 한데요. 일본에서 제작은 안 해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이제 파키스탄 분이시고 워낙 이제 이런 실버 주얼리를 젊은 시절부터 많이 경험하시고 좋아하셔서 이것저것 모으시다가 어느 순간 알고 보니까 몇몇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장하고 있던 아이템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터키석 같은 경우에도 페이크였고 실버 스털링 925 같은 경우에도 니켈 프리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거에 실망감이 굉장히 커서 나라면은 이런 실버 스털링 브랜드를 순도 높고 터키석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좋은 터키석을 찾아서 브랜드를 런닝하고 싶다 해서 만들어진 브랜드고요. 그래서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태국에서 생산하시긴 해요. 근데 태국의 치앙마이 쪽이 은세공으로 굉장히 옛날부터 유명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장인들을 어느 정도 섭외를 해서 그쪽 치앙마이 쪽에서 생산하시고 그리고 태국 현지에 이제 방콕 쪽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멋지네요. 앞으로 저희가 잘 소개를 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또 양질의 실버 주얼리 그리고 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진입하시기에 그 장벽 또한 뭐 크게 높은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또 언젠가 저희 매장에서 들러주신다면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름용 신발이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로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꾸준히 또 로퍼를 신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상 또 발에 땀이 많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름용 샌들을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런 또 장르인데요. 저희가 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심히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 무대에 맞는 브랜드로 이제 준비한 브라질의 카보클로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번 테익 대표가 이제 준비한 이 두 가지 모델과 그 다음에 또 제가 운영하는 제네리크라는 브랜드에서는 또 이렇게 블랙 컬러로 심플한 세 가지 모델을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컬러웨이가 되게 예쁘잖아요. 저는 좀 밝은 거 좋아해서 또 여름에 너무 덥게 입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컬러들을 선택한 편이에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위트가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쪽에 있는 스트랩을 컬러를 좀 교체한 그런 형태도 되게 좀 매력적으로 봤고 심지어 이번에 소포모에서 이제 발주한 제품들은 별주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두 컬러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1.5cm 높여서 총 2.5cm 정도 되는 굽이에요.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원래 카보클로라는 브랜드는 이제 굽이 한 1.5cm로 굉장히 얕은 그런 굽을 적용시킨 게 특징인데 조금 더 약간 피셔맨 샌들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를 내고 있어서 굉장히 좀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카보클로라는 브랜드를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이유 중 하나가 되게 디자인 자체가 중성적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뭔가 남성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중성적인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데 브라질 북부의 크라토에서 이제 생산되는 브랜드로 장인분들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들어 내고 있는 브랜드인데 그러한 투박함과의 약간 그 절묘함이 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카보클로는 샌들의 약간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서 또 이제 옷 입는 그런 이제 스타일링을 되게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양말로 또 포인트를 내기에도 굉장히 또 재미난 그런 이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모델별로 간략히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바이아라는 모델이에요. 약간 외관적으로는 메리제인과 같은 좀 우아한 그런 실루엣을 갖추고 있는 모델인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라스트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큰 공란이 있기도 해서 어느 정도 양말로 포인트를 주는 형태. 스타일링에는 좀 반대로 좀 되게 러프한 그런 무드의 밀리터리 팬츠나 이런 것들로 뭔가 중화시키기에 굉장히 전 제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이아라는 모델을 발견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 쿠키라는 모델이에요. 이제 라스트적인 측면은 굉장히 얇고 기존 바이아보다는 뱀프 부분을 조금 더 길게 뺀
점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발목을 살짝 덮어주는 이런 스트랩까지 굉장히 또 포인트가 될 만한 제품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시스타. 되게 좀 뭔가 글래디에이터를 연상케 하는 그런 약간 남성적인, 되게 좀 유일한 남성적인 분위기의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맨발로 신어도 굉장히 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뿐더러 가을 시즌 날이 선선해진 무렵에는 약간 좀 두께감 있는 그런 헤비웨이트한 그런 오가닉 코튼의 양말과 함께 매칭을 하셔도 아주 멋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크 대표가 이제 발행한 제품들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요 두 가지 모델인데 제품명은 얘는 CJS라는 모델이고, 요건 사실 완전 소포머 별주예요. 그래서 컬러도 보시면은 이 바깥쪽은 다 아이보리 내추럴 컬러고요. 그리고 안쪽은 머스타드 컬러, 그리고 스트랩을 제가 좀 포인트를 줬어요. 좀 키치한 걸 좋아해서. 그래서 스트랩도 보시면은 왼쪽은 머스타드, 오른쪽은 이제 내추럴 컬러. 이 부분 되게 재밌는 것 한 같아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개인적으로 블랙 긴 바지나 하이웨스트의 반바지랑도 잘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류로 좀 소화하면은 재밌겠다 싶어서 컬러웨이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얘는 모델명은 카다케즈라는 모델이고 그냥 전형적인 좀 피셔맨 샌들 느낌이에요. 저희가 설명을 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브랜드가 또 되게 재밌는 점은 아웃솔 같은 경우는 폐타이어를 또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사실상 되게 좀 친환경적인 그런 또 이제 브랜드의 가치 그런 부분 또 내포하고 있어서 이 점 또한 굉장히 전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개체마다 타이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금호 타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로는 미슐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미슐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타이어 중에 또 꽤나 좋은 브랜드 중에 이태리의 또 피렐리 타이어 약간 이런 것들도 복불복으로 뽑기운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타이어가 또 좋은 게 내구성이 또 내구성이 굉장히 말도 안 좋아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3년, 4년 신은 모델을 제가 한번 봤는데 굽이 거의 안 따라 있어요. 네, 굽이 거의 안 달아니까 아예 안 달아 있더라고요. 신발 밑창이 좀 얇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자주 착용하면 좀 닳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이제 오랫동안 착용해도 폐타이어이기 때문에 크게 마모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좀 플렉서블한 느낌이 있어서 가죽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발에 맞춰 길들여진다면 굉장히 또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먼저 벨트를 소개해드리면 얘네들은 프랑스의 시모노 고다라는 브랜드예요.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거의 1800년대 후반대부터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제 원단을 다루는 매종이었거든요. 이제 2009년 정도부터 가죽 제품까지 제품을 확장하면서 이렇게 벨트류를 생산을 하는데 프랑스 브랜드라서 그런지 우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발행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더를 프랑스산만 사용해요. 거의 90% 이상 프랑스 레더만 사용하고 이번에 제가 보여드리는 모델은 두 가지고 요거는 그 첫 번째고 두께가 1인치고 1인치면 폭이 한 몇 cm 정도 되죠? 그러면 2.5cm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이 컬러가 되게 유독 눈에 띄어서 이 컬러가 에르메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죽의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포인트 주기에 되게 좋아요. 여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치노나 아예 대비를 줄 거면 워너시 데님이랑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잘 받을 것 같아요. 네. 예. 짙은 그런 풍부한 인디고 톤과의 그런 오렌지 톤도 되게 좀 잘 스며들 것 같습니다. 블랙 컬러, 얘 같은 경우에는 카페 컬러, 체스트넛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는데 가죽이 이제 누벅 재질이어서 일반적인 스웨이드보다 훨씬 우아한 느낌이 텍스처도 그렇고 보기에도 훨씬 엘레강스한 느낌이 커요. 그래서 프랑스 느낌이 확실히 살아있는 벨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요 두 개는 스웨이드 제품이고요. 얘는 가장 기본적인 3cm 두께. 얘는 버클의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버클 형태랑은 조금 달라요. 뒤에 보시면 버튼 형태로 돼 있어서 보통 과거 좀 밀리터리 베이스의 약간 벨트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우아하게 표현해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남성적이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공존하고 있는 벨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두 가지로만 컬러를 준비했고 가죽은 스웨이드여서 앞에 보이시는 이 누벅보다는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모나보다는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벨트 브랜드예요. 소포머의 첫 벨트 브랜드여서 기본 컬러를 생각하고 바잉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요거 두 개는 제 취향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름에 착용할 수 있는 벨트를 찾다 보니 포인트 주기 좋은 벨트를 선택했고 사실 정말 이런 컬러를 또 발행하는 거는 디렉터 입장에서는 또 큰
약간 용기였을 텐데. 그죠. 예. 근데 저는 이런 게 요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단조롭고 뻔한 느낌보다는 사실 이것도 계속 눈이 가는 컬러 중 하나였는데 바깥은 토바코 안감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레이싱 그린의 약간 이런 또 반전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벨트 옆에 있는 레스벨저라는 브랜드인데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프랑스 브랜드예요. 스카프 중에서도 뿌띠 스카프, 사각형 스카프 형태로 브랜드를 러닝하는 회사이고, 근데 생각해보면 소포모에는 프랑스 브랜드가 은근히 많네요. 그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스타일이 프렌치 느낌의 좀 우아한 스타일이어서 조금 많이 관심을 두는 편이에요. 확실히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비비드한 컬러를 너무 자연스럽게 멋있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잉한 브랜드고, 컬러가 옐로우 그리고 그린 계열 그리고 이제 레드 계열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모두 포인트 주기에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런 가벼운 흰 티셔츠만 딱 입기에는 되게 좀 심심할 수도 그죠. 있는데 이걸 약간 얇게 좀 핀을 잡아서 목에 가볍게 이렇게 매칭했을 때도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목에 둘러서 안쪽에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링이나 스카프 홀더가 있으면 그거랑 같이 해서 밖으로 빼서 연출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카프라고 굳이 목에 항상 걸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가방 같은 거에다가 같이 거셔서 착용해도 포인트 주기 너무 좋죠. 그러면 이 제품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실크 코튼이에요. 그래서 만졌을 때 좀 시원한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러네요. 그리고- 굉장히 좀 질감이 시원시원한 느낌. 그리고 매도 가벼워요. 막 엄청 두꺼워가지고 막 목이 무겁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몸에서 이제 땀이 나면 그 땀이 되게 좀 정제된 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뭔가 신체적으로 노화가 발생했는지 약간 땀이 물 같지 않고 기름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는 이런 스카프가 정말 필수가 되어버린 예, 목을 항상 이제 감싸고 그러지 않으면 정말 금방 흰 셔츠 같은 경우는 좀 목 부분에 때가 좀 많이 타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스카프 정도 하나가 또 목에 잘 보호해주고 있으면은 되게 또 옷들도 오랫동안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별도로 관리법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할 때 기계 세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세탁기에 넣고 그냥 돌리셔도 되는데, 만약에 세탁기로 세탁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그래도 세탁망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때가 많이 안 타 있거나 아니면 이 틀어짐이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클리닝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여름철 옷입니다. 우선 마드라스 셔츠. 이번에 제네리크에서 직접 기획한 마드라스 셔츠를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또 너무 과분한 또 사랑을 받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우선은 보통 마드라스 원단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흔히 떠올리고 있는 버튼다운 셔츠에 보통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셔츠의 베이스가 된 것은 프렌치 밀리터리 셔츠입니다. 과거 프렌치 육군들에게 보급되었던 밀리터리 셔츠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을 마드라스 원단을 적용시킨 게 특징인데요. 덕분에 품과 아몰은 굉장히 넉넉하고 기장감 또한 턱인에도 크게 영향이 없고 또 내어 입으셨을 때도 굉장히 거리낌 없는 그런 이제 긴 기장감으로 설계되었어요. 사실 원본이 된 모델이 이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칼라 부분이 날렵하고 길잖아요. 이런 칼라 쉐입도 이 셔츠에 온전히 담아냈어요. 실제 군복 같은 경우는 이런 견장 디테일이 있는 게 특징인데 사실상 여름철 마드라스에는 견장까지 달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있어서 무게감 좀 있어 보이기도 해서 견장은 과감하게 디테일을 제거했습니다. 보시면은 실제 군복 같은 경우도 이 측면 디테일을 보시면 이제 사이드에 굉장히 또 깊은 트임이 있거든요. 이런 트임이 저는 이제 여름철 반바지와의 스타일링을 고려했을 때 편하게 내어서 연출하셨을 때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어떤 활동성도 자유롭게 보장을 해주고 보기에도 좀 우아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드라스 원단이 아직까지는 또 그렇게 익숙지 않으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요. 개인적으로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여름철에는 무조건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원단을 일반적인 코튼 티셔츠처럼 이렇게 밀도 높게 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성기게 짠 그런 형태의 원단이어서 이제 바람이 굉장히 잘 통해요. 포켓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랩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또 수납물을 확장할 수 있는 박스 플리츠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셔츠를 스타일링할 때는 플랩을 온전히 덮고 단정한 그런 룩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뭐 담배나
뭐 라이터 같은 그런 작은 소지품들을 이렇게 가볍게 담아서 어느 정도 약간 볼륨감 있게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연출해 보시면 되게 또 자연스럽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품의 명칭은 더 마레라고 하는 이제 셔츠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마드라스 셔츠가 굉장히 좀 다양한 실이 엮여져서 굉장히 좀 화려한 색감을 품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타일링을 하시기에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셔츠를 하나의 약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오히려 밑에 팬츠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단조로운 그런 형태로 접근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에크루 컬러의 데님 팬츠, 올리브 컬러의 이제 퍼티그 반바지, 그리고 또 치노 반바지, 또 날이 조금 더 선선해지면은 단조로운 인디고 원워시, 사실 다양한 장르의 팬츠들과 굉장히 잘 붙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드라스 셔츠를 한번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택 대표는 혹시 마드라스 셔츠는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보고 싶으세요? 컬러감이 너무 좋아서 저라면은 컬러가 블루 계열도 들어가 있어서 저는 뭐 저니 데님의 유즈드 워시랑 착용하거나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는 저는 셔츠를 입고 반바지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죠. 네, 파타고니아 같은 거랑 가볍게 착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뭐 약간 셔츠의 장르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아우터로서도 충분히 활용도가 그렇죠. 좋잖아요. 되게 좀 양질의 니트웨어, 그리고 또 가벼운 흰 티셔츠, 그 위에 셔츠를 버튼을 다 풀고 그렇게 또 가볍게 연출하셔도 아주 멋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다음은 대망의 제네리크의 티셔츠입니다. 사실 여러 브랜드에서 티셔츠를 정말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이 티셔츠가 더더욱 좀 생산할 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도 너무 많이 고민하시고 그 생산하는 곳이랑 컨택도 엄청 자주 하시더라고요. 네, 우선은 원단 샘플부터 이제 전반적인 핏이며 그 다음에 저는 거의 대부분의 옷들은 축을 좀 미리 잡아 놓는 걸 좋아해서 그런 테스트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거치느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티셔츠입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흰 티셔츠를 거의 데일리웨어로 많이 입고 있어요. 좀 잘 재단된 티셔츠 같은 경우는 지난 컨텐츠에서도 잠깐 뭐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이저나 뭐 셔츠 하나 입었을 때 굉장히 좀 높은 활용도를 자랑하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몸의 실루엣을 적당히 좀 잡아주는, 내부는 또 크게 비치지 않는 그러한 좀 특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넥라인의 립이 제가 정말 좀 많은 브랜드의 티셔츠를 입어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립 부분이 꽤나 좀 여유가 있고 볼드해버리면 뭔가 이너웨어로 받쳐 입었을 때 티셔츠에서 일어나는 그 존재감이 오히려 저는 셔츠를 좀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립이 크면 뭔가 전 거기에 그게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존재감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좀 클래식한 립이 좀 필요했는데 그러한 형태를 이 티셔츠에 적용시켜봤습니다. 핏감 같은 경우는 이 티셔츠의 약간 디자인만 보셨어도 직감하실 수 있다시피 루즈한 핏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핏은 약간 클래식 핏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품은 몸을 적당히 감싸는 그런 레귤러 핏에 또 소매 기장감, 총장 이런 부분이 그렇게 또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티셔츠를 뭐 데님 밖으로 내어 입었을 때도 크게 뭐 기장적인 정리가 필요 없는 그런 사양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볍게 턱인을 했을 때도 원단 자체가 꽤나 좀 튼튼한 느낌이어서 턱인 시에도 굉장히 좀 안정감을 자랑하는 모델이에요. 저도 한번 입어봤는데 정 사이즈로 입으면 살짝 몸을 감싸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저는 마른 편인데 좀 몸 좋으신 분들이 입으면 그 옛날에 말론 브란도가 티셔츠 입은 것처럼 되게 좀 옛날 그 클래식한 느낌의 그 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사이즈 한 사이즈. 업해도 괜찮죠. 맞아요. 사실 사이즈 업을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티셔츠 사이즈여야말로 사실 입는 사람분의 그 취향에 따라 약간은 여유 있게 입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핏한 데님 트러커나 약간 클래식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정 사이즈로 입으셔도 무방합니다. 정말 좀 많은 티셔츠를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티셔츠는 뭐 세탁 시의 수축, 그리고 또 착용을 하면서 등판과 뭐 가슴부 이 부분의 또 늘어남,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수축을 이미 잡아놓은 제품이어서 고온 세탁, 고온 건조를 했을 때 실측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첫 피팅 시부터 몸을 적당히 감싸는 그런 정 사이즈의 핏으로 입어주셔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뭐 가슴 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을 때 굉장히 좀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티셔츠여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여름용 콘텐츠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여름에는 크게 뭐 별다른 대단한 스타일링이라는 건 제가 봐도 크게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도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네. 좀 가볍게 입는 편이고, 근데 또 가볍게 입으면 포인트 주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외출 시에는 너무 상의 없이 뭔가 나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또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뭔가 지쳐 보인다라는 그런 또 인상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어페럴에 이렇게 또 종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뭔가 지쳐 보이는 느낌을 최대한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소개드렸던 아이템들 하나하나가 사실상 되게 좀 특징이 있는 아이템들이잖아요. 여름에 포인트 주기도 좋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컨텐츠에서 좀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실버 주얼리 아직까지 크게 도전해보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충분히 단조로운 그런 스타일링에 하나의 약간 위트를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카보쿨러 샌들 디자인적인 그런 좀 중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제품이기도 해서 제품 자체적으로 놓고만 봤을 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지만, 아까 저희가 이제 스타일링의 팁을 알려드린 것처럼 좀 단조롭고 좀 와이드한 린넨 팬츠나 좀 밀리터리를 기반으로 한 좀 무거운 옷들, 그런 것들과 함께 적절히 믹스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마드라스 셔츠, 색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색이 좀 청량한 느낌도 줄 수 있으면서 착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좀 생기를 돋보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또 기본에 충실한 티셔츠, 정말 많은 브랜드의 티셔츠를 만나오셨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선보인 이 티셔츠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이렇게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 또 소포모와 제네리크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께 좀 항상 감사하잖아요. 네, 항상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또 양질의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